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주 초에는 매도, 그죠? 수익 실현 좀 하고, 주 후반으로 가면 매수 이런 이야기도 드리기도 합니다. 자, 리듬이 좀 맞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좀 안 좋아할 때, 당황할 때 주식을 매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참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도 갑자기 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리듬을 잘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 특히 이제 종목 투자 같은 거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쌀 때 사야 되는데 쌀 때 사야 되는 조건이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주식을 사야 되고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것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아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무조건 대부분 투자에 아마 성공적인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머니케어 채널 같은 것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유해 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지론이 그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땐 꼭 좋은 종목 찾아서 열심히 매수한다. 그럴 때 수익이 쭉쭉 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은 너무 높게 보진 마세요. 적당하게 내가 목표가 또 설정을 해서 수익 원하는 수준까지만 도달됐으면 욕심 부릴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을 종목도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좀 구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이브리드 카는 아마 캐즘 대비해서 전기차 캐즘에 대비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료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카가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수출도 호재가 나오는 것들, 그 관련된 종목.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진 않을 수도 있는데 분야별로 생각해 보면 뭐 현대차가 전기차,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이렇게 크게 세 섹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카가 좋다고 그래요. 그거 관련된 종목.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야기 드린 게 바로 세방전자하고 코리아 FT입니다. 폴란드에 계신 분께서 이거 어느 거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반반 아시죠?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둘 다 결과가 좋죠. 다 20% 이상 다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상당히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이브리드카가 그 지금 지금 되고 있는 가동 라인이 풀가동 중이라는 소식이 있고요. LS 가온전선 불이값 설명하면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을 제가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뭐다? MSCI 지수가 돼요. 편입이 되는 이슈로 해서 주가가 좀 쏠림 현상이 생기니까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이건 노하우인데요.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으면 그때는 주식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입되고 나면 차익물 쭉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겠죠. 뭐 그럴 때죠. 공략 포인트 잡는데 상단에 있는 거니까 트레이딩 포인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루닛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뭐 사실은 루닛하고 뷰노 요거는 뭐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루닛 같은 경우는 지금 볼파라 인수하면서 잘 보세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볼파라 매출이 얼마만큼 동사의 기업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거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카 이야기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시간의 거래에서 수요일 날이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주가가 오르고 있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겠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도 아마 제가 저 220일 라인에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때 매수를 좀 하시면 상당히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셨나 안 하셨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그때 여러분들하고 상당히 많이 아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열심히 종목 찾는데 게을리 하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들 이게 작은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사실 뭐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할 수 없지만 30%가 조금 안 되는 수익입니다. 저는 실제로 오늘 방송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이상이 올라갑니다. 다시. 그래서 수익 실현을 저는 했어요. 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리블을 더 하고 가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안 하실 분도 계신데, 저는 항상 보면 한 30% 그 수준까지 오게 되면 수익 실현하고 다른 것들을 갑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뭐 목표는 항상 뭐 말씀드렸잖아요. 뭐 11만 원 정고점 정도까지는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자, 그래서 지금 10만 원에서 11만 원 가는 건 10% 올라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낮은 구간에 샀으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 윗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보다는 좀 더 싼 걸 다시 한번 또 트라이 들어가는 쪽이 또 훨씬 또 재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은 제 개인적인 전략은 뒤에서 이야기 드리긴 할 텐데 세방정지 수익 내고요. 다시 코리아 FT 눌리면 코리아 FT 살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종목 갖고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세방전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눈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내용들은 전에 과거 내용 참 찾아보시면 되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VI 발동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더 올라간다고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침 보니까 10만 1,200원 이렇게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저는. 왜 이유는 그겁니다. 이 종목이 나빠서 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없어서 그래서 원래 제가 본 목표가 여러분 방송에서 10만 5천 원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다 왔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더 들고 있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단기 급등도 있고요. 이평선 크로스가 사실은 여러분들 요거 보시죠. 요거 두 개를 하나로 뭉쳐서 보시면 이평선 크로스가 세 개가 동시에 나와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급등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쏠립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요 정도 구간에서 저는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드리블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자, 코리아 FT 이야기 드려볼게요. 저희는 뭐 요날 수익 실현하고 요걸 놓쳐긴 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다시 뭐 이렇게 눌려 들어올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방전지 수익 낸 걸 가지고 다시 코리아 FT에 드리블을 좀 들어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뭐 여기에 그 매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그죠? 안 좋은 시그널 조금만 뜨면 다시 눌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인한 게 있다.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드리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나빠서 꼭 우리가 뭐 수익 실현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그럼 이거 뭐 전망 안 좋게 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익 거래 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 나면 현금을 갖다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해야지 내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종목이 뭐 100%가 오르면 뭐래. 내일 아침에 50%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수익 실현하고 또 가는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 드립을 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런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는 수익 실현하고 50%를 홀딩하고 드립을 간다. 뭐 이런 분들 계시긴 하는데 저는 뭐 늘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가는 쪽을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자, LS 같은 경우나 이오테크닉스, 제가 사실은 이오테크닉스 이야기 좀 드리려고 여기 자료를 좀 넣어놨는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QLC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죠? 예, 어쨌든 3D 낸드 플러시, 뭐 이쪽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이쪽이 이제 쉽게 말하면 좀 하이엔드 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공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스트레스 다이싱,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반등이 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계획을 보면 3분기, 4분기, 특히 이제 4분기 쪽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는 분명히 저는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관련된 게 엑시콘과 또 네오셈이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이거 세 개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오테크닉스와 엑시콘이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딱 오늘 15150 이거 이 숫자 아마 엄청나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 언더에서는 좀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체크 좀 잘 해보시고요. LS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제가 볼 땐 뭐 수익 실현 구간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일단 여기 턱이 있으니까 이 점 14만 원 언저리 요 그거까지 일단은 우리가 보고 가보자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4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10만 원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충분히 왔어요. 그죠? 10만 원에 사신 분도 계실 거고, 그 윗단에서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뭐 제가 볼 때는, 낮게 수익 나시는 분이 10%고, 좀 많이 나신 분이 20% 정도인데, 조금만 더 보시죠. 뭐, 이건 드리블 하고 가도록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차트 한번 보면, 요 구간이라니까. 여기 빈 공간에서 분명히 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요 구간까지 체크하시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의외로 많이 안 하신 분들 계시기도 하고요. 자, LS 일렉트릭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항상 이 MSCI 지수 편입이 있으면 그 앞단에서 선반영해서 오르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선반영해서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뉴스 때문에 주식을 좀 안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살려면 미리미리 소식을 일찍 접했어. 적어도 말이야 MSCI 편입 이슈가 있어라고 이 뉴스 나온 건 뭐 한 달 반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럼 그 과정 사이는 올라가겠지. 근데 끝물에 사면 내가 항상 어느 쪽에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물에 사셨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겠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고점 같은 경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단기 고점 나타나는 과정에서 어떤 겁니까? 모양새가 이 모양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오는 시그널은 어때요? 예, 매도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홀드를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도 시그널 나오는지 안 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건 내일이에요. 아, 내일이 아니군요. 월요일이겠죠. 그쯤에서 확인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자, 의료 AI 분야 루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AI 분야, 어쨌든 AI 분야인데 이 부분이 비즈니스로 다 되면 성장성을 갖다 확보하냐 못하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이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간 건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건지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언제 올라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은 벌써 진작에 손절 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분들이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성장 그런 포인트로 가야겠죠. 의료 AI 부분이 후퇴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올해 우리나라 국내 매출 이런 것들은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해외 성장 이런 것도 계속해서 어떻게 진출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실증 사업이 일어나서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는 그 시절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본 견지 또 전망 이런 것들이 틀려졌으니까. 저는 어쨌든 루닛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특히 이제 볼파라 인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볼파라 내용이 없으면 저는 루닛을 투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요. 저도 4만 5천 원에 처음 이제 일부 물량 들어가서 지금 전체 비중이 한 50% 종목 비중 기준입니다. 한 50% 정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공략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바로 답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답이 나오네라는 계산이 좀 나왔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보고 그 점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AI 관련된 분야는 수익성이 앞으로 나오는 곳들은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앞으로는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가 우리가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인지 만 2년이 좀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3년 정도 지난 데부터는 이런 것들, 진짜로 돈이 되는 거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서부터 뭐가요? 옥석이 가려지는 것들이다 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것들은 이거예요. 기존에 지금 루닛이 국내 매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국내 매출 같은 경우. 근데 최근에 보면 5월 21일부터 볼파라 인수하고 그 매출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볼파라 인수에서 나오는 매출 인식이 보통 월에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3분기 정도 세 달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12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보십시다. 지금 이 쿼터 실적이 매출액이 얼마예요? 122억이에요. 그 중에서 40억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볼파라 매출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국내 매출이었다는 건데 실제로 볼파라 매출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감지가 되십니까? 그러면 다음번 분기는 그물이 충분히 이해가잖아요. 야, 분기에 보니까 한 80억 정도 했네. 국내 매출이. 80억이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실제로 아마 그 볼파라가 40억 정도 때려서 120억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예, 대략 보면 우리가 그 감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괜찮네. 거의 200억 가까이 매출이 나오겠네. 매출은 200억 정도 나올 거고 나머지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하겠네라는 것들이고 보통 이런 것들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간 계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숫자에 넣어서 조금씩 예상치를 해보면 앞으로 한 1년 정도 후에는 괜찮겠구나라는 것들은 충분히 적어도 손익분기 정도까지는 오지 않나 그런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 어쨌든 영업이익은 적자이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보면 윗부분은 매출 늘어나는 거고 밑에는 영업이익인데 아직은 영업이익이 그리 크게 나오고 있진 않은 건 현실이다. 또 지금 루닉 같은 경우는요, 전반기 때 새로 인력 충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이나 이런 것을 충원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고정비가 좀 증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런 것들은 사업 계획서상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좀 안정적인 좀 과정을 걸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다만 이제 PER 밸류에이션 이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정도 주가 정도 수준이면 저는 충분히 나름 그래도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눈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국내 매출만 갖고 얼마입니까? 51억. 그다음에 볼파라가 5월 21일 매출부터 들어와서 122억. 자, 볼파라 매출 다 들어오게 되면 235억. 뭐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한 거 수준이랑 추가는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들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 예약을 지금 대학 종합병원들이 제대로 워킹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임상 뭐 이런 거 다 진행하는 과정이 실증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증 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타임이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적자 나는 폭도 분기별로 한번 볼까요? 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꽤 크게 늘어나다가 지금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폭으로 가는 쪽으로 예상치가 나오는다는 점.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게 이렇게 감소하다 보면 이 트렌드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내년도 이맘때쯤 정도 되면 이 학제 전환 이슈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북미에서 이제 시장 확대 전략 이런 것들 좀 더 진행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업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재구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주가적으로 보면 낮은 구간에 와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주주 매물 이런 것들도 사실 이미 다 어떻게 돼요? 락업이 해제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굳이 신경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날이 7월 21일 여기인데 어쨌든 뭐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더 내려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좀 더 빠져가지고요. 저는 이 정도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4만 원. 뭐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때 한순간에 중간에 좀 내려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평단이 4만 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뭐 이게 워낙 진폭이 워낙 큰 종목이라서 그런 것들은 보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도 나머지 또 30% 물량 남아 있으니까 하단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기다려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지금 뭐 전 저점을 하긴 했으니까 근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구조로 가고 있고 제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야, 영업이익이 앞으로 나올 만한 AI 분야가 어디야? 라고 한다면, 야, 의료 AI 쪽은 괜찮아. 라는 그런 시장 컨센서스 먼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수급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꼭 이 종목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뭐, LS도 그렇고, 뭐, 좀, 하이브리드카 뭐 이런 데 관련된 것도 주가가 올라올 것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들, 매출 영업이익 나오는 거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때가 되면 온다라는 것들이고 찬물 끼얹은 건 솔직히 그거잖아요. 뭐 의료 분쟁 뭐 이쪽 관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적어도 이 중턱 아래서는 충분히 우리가 플레이를 해볼 만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저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 항상 보면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장주라 하더라도 트레이딩 포인트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뭐 기본적으로 전략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전 두 가지 전략을 다 같이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5만 원 이상까지는 보고 갈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일단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윗단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전체 보유 bil량을 생각해 보면, 이것만 생각해 볼게요. 20%, 24%잖아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지금 홀딩률이 어떻게 되냐 이건데, 여기가 44%예요. 그죠? 그리고 45네요. 45에 13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꽤 많죠? 이거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전체 60% 이상, 그러니까 70% 가까이가 어때요?
실제로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을 갖다 우리가 보유한 분들, 이런 것들 개념으로 보면 70%가 지금 다 5만 5천 원 윗단에서 들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하단에서 뭐가 이렇게 두려울까라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저도 이거 뭐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야, 낮은 구간으로 매수만 해주면 되는 거. 주식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동기업이 만약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안 좋아. 라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랬겠죠. 물론 가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도 할 거고 모두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윗단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뭐하다? 예, 불안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낮은 쪽에 있는 사람들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아니,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유리해요? 싸게 산 놈이 주식할 때는 무조건 플레이어로서는 유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금요일은 즐겁게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아, 요즘 열대야 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주식 관리도 잘 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수익 실현 하셨잖아요. 자, 저는 세방전지로 수익 실현 하고서 또 종목 정리를 하나 또 진행합니다. 항상 재고 정리는 좋은 30%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재고 정리 하나 정도 마이너스 10%짜리 하나 버려버리지 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링 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재고 정리 잊지 마시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포트폴리오는 좋은 종목을 가지고 회전율을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늘 20%의 좋은 종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마이너스 종목을 쌓아두면 10달만 지나면 온 종목이 다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주의점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은 눌러주시는 게 가장 좋은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